안녕하세요. 미리 써보는 편자자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서전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서전 쓰는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표로 한 어떤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되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인상적인 사건이나 장면을 중심으로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목표로 했던 성공한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 있죠. 성공한 그 모습인 나를 현재의 내가 인터뷰해서 글을 써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목표로 한 미래의 그 모습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의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되기까지 그동안 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장면들,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자서전을 써보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백종원 씨가 나온 장면을 봤습니다. 백종원 씨는 참 대단한 분이죠. 백종원 씨가 본인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초등학교 소풍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소풍을 가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친구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빈 병을 그냥 두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소풍날 빈 병이 많은 것을 보고 리어카를 하나 빌려서 소풍을 갔대요. 그리고 친구 한 명과 함께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빈 병들을 모두 모은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재활용품 있는 곳에 가서 그 빈병들을 판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백종원 씨가 생각한 거, 배운 것은 이런 게 있었답니다. 주변을 잘 관찰을 하면 이렇게 비즈니스가 될 만한 이런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백종원 씨는 본인에게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장면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백종원 씨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에게 있었던 일의 제목을 쓰는 거죠. 내 용돈을 모아서 산 레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을 완성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 사건의 제목입니다. 내 용돈을 모아서 산 어려운 레고를 조립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나면 그 당시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나는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용돈을 모아서 산 레고라서 생각이 많이 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냈을 때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면 어렵지만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건을 떠올렸을 때는 그 사건의 제목과 그 사건에서 어떤 자세한 상황이 있었는지 주고받은 대화, 나에게 있었던 일, 행동 등을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계기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가끔은 후회되는 일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는데 사과를 하지 못했던 일, 엄마에게 마음과는 달리 너무 화를 내고 버릇없이 말을 해버렸을 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텐데 그냥 포기해버린 일, 또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해버렸던 일 등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 중에 또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정리해 보는 것은 아까와 같은 방법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의 제목을 먼저 써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싸웠는데 사과를 하지 못했던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과를 할 때 망설이지 말고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사건을 떠올릴 때는 이렇게 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제목,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대화와 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는지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죠. 그런 많은 일들이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모습까지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자서전의 예시는 이렇게 써보는 거죠. 몇 년 후, 2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나는 어디 어디에서 일하는 내 이름 누구누구이다. 20년 후 혹은 30년 후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일을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모습이 되기까지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사건을 한 가지 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또 후회되는 순간에 떠올려서 하나의 사건을 써보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훌륭한 자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내가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요즘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직업의 세계라고 해서 MC 두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프로파일러에게는 프로파일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 본인이 여태까지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어려운 사건은 무엇인지, 가장 보람있을 때는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에게는 그렇게 직접 체험을 하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는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자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등등을 묻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주 항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우주 항공 연구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쭉 적어보는 거죠. 어떤 친구는 꽃을 너무 좋아해서 플로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현재 플로리스트를 하고 있는 그분에게 어떤 걸 질문하고 싶은지를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성공해 있는 나에게 질문 형식으로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아마 자서전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현재 어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나, 본인의 이름을 쓰고 누구누구 씨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내용들을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20년 후, 30년 후 성공한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왜 하고 싶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라고 대답을 질문 하나하나에 쭉 생각해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를 지금의 내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써보는 자서전, 두 번째 자서전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을 한 미래의 나가 지금 현재 과거의 나가 되겠죠.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보는 이분들이 과연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젊은 스티브 잡스와 나이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이든 빌 게이츠와 젊은 빌 게이츠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이언맨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왼쪽은 젊은, 오른쪽은 나이든 로다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에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에게 무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지금의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질문들의 빈칸에 본인이 하나하나 채워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내가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미래에 성공한 내가 현재의 나에게, 과거의 나가 되겠죠.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 나는 네가 그때 말하던 미래의 나야. 나는 현재 어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몇 살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 혹은 목표를 이룬 내가 현재의 나의 모습이겠죠? 나에게 하고 싶은 말들, 힘이 되는 말, 칭찬해주고 싶은 말, 혹은 힘들었을 때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말, 혹은 이러이러한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약속이나 다짐 등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꿈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나는 쭉 목표를 이루어내면서 살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본인의 꿈에 대한 다짐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멋진 자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서전을 어떻게 쓸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표로 한 미래의 그 모습,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인상적인 장면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써보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목표로 한 성공한 나,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내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미 성공을 한 미래의 나가 과거이겠죠? 지금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보는 거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멋진 자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과거의 생각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써보는 천자자서전을 통해서 미래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의 내가 되어서 나의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써보는 천자자서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